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센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르노 삼성에서 상당히 좀 오랜만에 신차를 내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10월 1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 XM3 하이브리드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XM3 하이브리드 정말 오랜만에 르노에서 새로 나오는 신차 모델인데, 아마 최근에 고유가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졌거든요. 제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사실 국내에서 일본 차를 제외하고, 뭐, 토요타라던가 이런 모델을 제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산차에서는 아마 그 기아 자동차의 니로 하이브리드가 유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좀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금 오늘 계약을 해도 한 11개월 정도의 그런 이제 납기일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적세적소에 살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없는데, 지금 때마침 르노에서 XM3 하이브리드 내놓는다고 해서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내 지금 자동차 시장은 정말 현대기아의 독주가 몇 년째 이어지고 왔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점유율이 좀 하락한 반면에 현대기아는 점유율이 상당히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쌍용 자동차의 그 토레스라던가 이런 모델이 좀 히트를 치면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조금씩, 군소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데, 르노 코리아도 XM3 초반에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거든요. 요 XM3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XM3 하이브리드 아마 제일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어떤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구현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XM3 하이브리드가 내놓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름은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렉서스라던가 토요타를 경험하면서 그 렉서스와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뭐 시너지 드라이브라던가 이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상당히 직병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하이브리드, 독보적인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렉서스라던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타보게 되면은 CVT 방식의 그런 미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헐겁다. 네,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형식에서는 상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실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유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헐거운 느낌. 그러니까 뭐 가속감을 느꼈을 때 좀 스포티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그거에 반해서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런 이제 직병렬 방식이 아닌 이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함으로써 뭐 약간 그 가솔린차 베이스의 하이브리드로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라던가 이런 차들이 터보 엔진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솔린차 베이스의 하이브리드로 상당히 좀 체결감이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주행 성능에서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국산차 이제 현대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트윈 크러쉬라던가 이런 이제 트랜스미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초반 스타팅하는 부분에서 울컥거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는 조금 가족 단위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감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에 르노에서 발표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독특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토요타 방식을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해야 되고, 그렇다고 후발주자인 현대기아의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시는 것 같이 르노 같은 경우에는 F1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메이저 브랜드잖아요. 그 F1에서 사용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일부 좀 채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테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도그 크러치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그 크러치가 무엇인가?
정말 좀 복잡하고 저도 하이테크 관련된 거에서의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정보 습득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를 저도 한 뭐 십수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도 경험을 하고 자동차에 대한 여러 이해도를 좀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롭게 이렇게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정말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손가락으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도그 크러치라는 것 자체가 이 도그 베어링이라는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베어링이 네, 회전을 하면서 회전수에 맞춰서 크러치가 붙어서 이 아구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성기어 방식의 일반 크러치하고는 느낌 차이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아직 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이렇다 팩트가 이렇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이 도구 크러치만 제가 테크놀로지 기능만 좀 봤을 때는 상당히 딱 뭐 승용차보다도 오히려 더 체결감이 딱 물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직결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스포츠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딱 물려져 있는 직결감을 느끼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구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면서 가장 아쉬워했던 그런 그 차량을 주행함에 있어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헐거움, 네, 약간 좀 부드럽긴 하지만 다소 이제 그 스포티한 그 주행을 할 때는 헐거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을 아마 XM3에서는 그 부분이 좀 완화되고 더 가솔린 차보다도 더 직결감이 좋은 그런 느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지금 유럽에서도 물론 이제 다른 차 명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그 부산에서 제작된 거를 유럽에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저속에서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 일정 뭐 35km, 40km 이상 되면 하이브리드가 좀 끊어지는 감이 있고 엔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도와주는 약간 좀 시너지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도심 주행에서는 거의 한 뭐 90%, 95% 정도는 전기의 힘으로 다닐 수 있을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는 지금 모터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엔진하고 완전 결합되어 있는 모터더라고요. 이거는 제너레이터라던가 기어라던가 이런 쪽에 네, 힘을 좀 보태주는 모터 형식으로 되게 되어 있고 하나 모터는 구동력 쪽에 붙어서 아마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배터리를 적재하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 가장 하단 쪽에 적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빈 스테이지 부분에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부분은 거의 XM3랑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보다는 앉았을 때 그런 베이스 느낌 자체가 약간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다른 포지션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사전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르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신 정보는 지금 이제 10월 달에 사전 계약을 하시고요. 대략 뭐 정확한 기간은 아니겠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부터는 출고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계약 기간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이트, 르노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차량 관련된 정보를 좀 습득을 하시고 네,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은 두 가지 모델로 지금 판매될 예정이에요. RE 모델 하나랑 인스파이어 모델인가요? 예, 뭐 요 모델 하나 이렇게 좀 상위 모델 하나 그 다음에 RE 모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판매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요게 이제 한 3,200만 원대부터 옵션을 좀 추가하게 되면 뭐 이제 네, 3,5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초반에 아마 좀 요즘 추세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거의 풀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알리 모델보다는 그 한 단계 위에 등급에 있는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부분 조금 이제 오래 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뭐 천연가죽 시트라던가 이런 옵션도 좀 집어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편의 옵션 향후에 지금에 있는 옵션 말고
차가 뭐 한 4년, 5년 가서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 옵션을 조금 추가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A10였고요. XM3 저는 르노 삼성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유럽에 있는 자동차 베이스를 계속 국내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 국산차 가격으로 유럽차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 모델 브랜드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 수입차로 물론 뭐 바로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벤츠, BMW 여유가 있어서 바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유럽에 있는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국내에서 제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유럽의 감성을 10분 느끼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벤츠, BMW, 볼보 뭐 이런 브랜드 쪽으로 한번 더 넘어가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차량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A10였고요. 오늘 XM3 하이브리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